승객에게 실수 2번. 그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완벽했던 승무원, 모든 걸 잃을 뻔한 날. 그런데 뜻밖에도 한국에서 그녀의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클레어입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소속 승무원이었죠. 29살의 저는 누가 봐도 완벽한 승무원이었어요. 키 168cm의 단정한 금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로 10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말했죠. 클레어는 타고난 승무원이야. 정말 그랬어요. 터뷸런스가 심한 날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까다로운 승객들도 제 미소 하나로 달래곤 했거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가장 인정받는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완벽하게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말이에요. 런던에서 뉴욕까지, 파리에서 도쿄까지. 어떤 장거리 노선이든 자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 매뉴얼은 달달 외웠고 7개 언어로 기본 인사와 안내 멘트를 할 수 있었죠. 회사에서도 저를 모범 사례로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6개월 전, 그 끔찍한 하루 이후로 말이에요. 제 절친한 동료 사라가 탄 항공기에 심각한 사고가 났습니다.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던 중 엔진 2개가 모두 고장나면서 비상 착륙을 해야 했어요. 기적적으로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사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직접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이상했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거든요. 꿈속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이 반복됐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죠. 커피컵을 들 때마다 덜덜 떨렸고 비행 중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승객들 앞에서 음료를 쏟거나 안전 시연 중에 말을 더듬는 일이 잦아졌어요. 집중력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단한 좌석 번호도 헷갈리고 승객들의 요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완벽했던 제 업무 능력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 정말 괜찮아?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영국 의료 시스템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게다가 항공사에서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으면 승무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사랑했거든요. 하늘을 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졌어요. 매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비행기만 보면 식은땀이 났어요. 완벽했던 제 세상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런던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편. 11시간 30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별것 아니었을 시간이 그날따라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요. 전날 밤에도 악몽을 꿨습니다. 사라의 사고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면서 새벽 3시에 깨어났어요. 그 후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동료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말자. 오늘만이라도 버텨보자. 그런 다짐만 반복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웰컴 어보드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혹시 오늘 비행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비즈니스석 12여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놓았고 뭔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온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트롤리를 밀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례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블랙으로요. 간단한 주문이었는데 저는 엉뚱하게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완전히 다른 걸 들고 온 거예요. 그분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좋아해요. 비타민C도 필요했거든요. 이상했어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 승객들은 이런 실수에 대해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이번엔 설탕과 크림을 잔뜩 넣어서 가져간 거예요. 분명히 블랙커피를 원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과하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받아본 반응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K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다정함이 정말 있구나.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그분은 더욱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뭔가 뜨거워졌어요. 6개월 동안 숨막히던 가슴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또 실수했어요. 치킨을 주문하신 분께 비프를 가져다 드린 거죠. 이번에도 그분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한국에서는 고기는 고기다라고 하거든요.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착륙 전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한국에는 가치의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좋다는 뜻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분의 따뜻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K드라마 남주인공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국장 한쪽에서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런던 비행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다가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승객에게 말을 거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커피를 주문하러 일어나다가 제 모습을 본 거죠. 안녕하세요. 런던 비행기에서 뵀던 승무원님이시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서 기쁘다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괜찮아지셨어요? 그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계속 걱정했거든요. 걱정해줬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승객이 저를 계속 걱정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걱정해 주셨어요? 감동이에요.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다행이네요. 아, 늦은 소개지만 제 이름은 민현이에요. 박민현입니다. 저는 클레어예요. 클레어 윌슨이고요. 민현 씨는 한국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런던에 2주간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정말 프로페셔널 하더라고요. 클레어 씨 같은 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구경하고 가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K-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 아닌가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정말요?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한국에는 손님 맞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게 우리 전통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민현 씨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일상 이야기, 계절 변화, 맛있는 음식 사진까지 공유해줬어요. 오늘 서울에 첫눈이 왔어요. 정말 예쁘네요. 라며 눈 내리는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이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클레어 씨도 한국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라며 음식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걸 느꼈어요. 동료들의 걱정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K-드라마가 과장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 일기에 적었던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준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한 달 후 한국 일정이 생겼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스케줄이었지만 이번에는 호텔에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민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한국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짜 한국다운 곳들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데이트 장소는 인사동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한국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죠. 특히 서울 지하철은 노선도 복잡하지만 표지판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영어 안내방송도 명확했고 표지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한국의 전통 문화거리죠. 600년 전통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민현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한글 간판들이 정겨웠고 전통 찻집에서 나오는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보다 훨씬 운치 있는데요. 그리고 관광지인데도 바가지 안 씌우고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전통 과자도 맛봤어요. 민현 씨가 차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깊이 있는 문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걷다가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셨거든요.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 갈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런던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와, 이게 바로 K-드라마에서 보던 그 따뜻한 인정이구나. 민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문화죠.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복잡한 도시였지만 어딘가 포근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도쿄보다 훨씬 여유롭고 파리보다 훨씬 다정해요. 그리고 뉴욕보다 안전하고요. 민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녁에는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고 품격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한국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고 도시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정이 있는 나라네요. 정말 독특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죠. 5천년 역사와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뭘까? 단순한 호감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반한 걸까? 민현 씨와 만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났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민현 씨는 정말 최고의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손이 떨리는지, 왜 가끔 멍한 표정을 짓는지. 그 이유를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여전히 비행 중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악몽도 계속됐고요. 특히 이륙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직 민현 씨와 함께 있을 때만 평온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민현 씨가 따뜻한 호떡을 사왔는데 제 손이 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나 봐요. 클레어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K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따뜻한 말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마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였거든요. 제 친한 동료가 항공사고를 당했어요. 사라라는 친구인데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민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악몽을 꿔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꿈. 매일 밤이 무서워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 일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무서워요. 영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치료 기록이 남으면 승무원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민현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클레어 씨, 한국에서는 정신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치료받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특히 트라우마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그때 민현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 형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특히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는데. 괜찮아요. 한국은 외국인도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 정말 좋은 의사예요.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시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개월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해주다니.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한국에는 함께 가면 길이 없어도 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날 덕수궁 돌담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현 씨는 아무 말하지 않고 제 옆에 있어줬어요. 가끔 등을 토닥여주며 괜찮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여주기도 했죠. 이 사람은,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저를 이해해주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현 씨 형인 박재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야말로 한국 최고 수준의 병원이었어요. 병원 시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정말 병원인가요? 호텔 같은데. 로비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친절한 안내 직원들. 영국의 NHS 병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빠르게 예약이 잡힐 줄 몰랐어요. 민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박재현 교수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에 눈빛부터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씨. 민현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정신과 치료받기 어려우셨죠? 한국에서는 정신 건강을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정신과 치료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다니. 상담을 받으며 더욱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정말 세심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셨군요. 그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을 테고.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내시더라고요. PTSD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한국에는 최신 치료법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치료 계획을 제시해 주셨어요. EMDR이라는 치료법을 써볼게요. 안구 운동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법인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예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도 병행하고요. 치료비를 물어봤을 때 더욱 놀랐어요. 이 정도 비용이면 되나요? 영국에서는 사립으로 받으면 몇 배는 더 비싼데. 한국은 의료비가 합리적이에요. 좋은 치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철학이거든요. 첫 치료를 받은 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EMDR 치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트라우마 기억이 덜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드시죠? 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치료법이 있다니.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간호사분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치료 후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불안할 때는 이런 호흡법을 써보세요. 그리고 혹시 급하게 연락할 일 있으면 24시간 핫라인이 있어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요? 네, 한국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환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2주 후 두 번째 치료를 받았을 때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손떨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악몽 횟수도 현저히 줄었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더 치료받으시는 건 어때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민현 씨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치료도 받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시고. 그때 교수님이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서포트 일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클레어 씨 같은 분이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박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경험과 여러 언어 능력, 그리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첫 출근 날 병원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의료진들이 정말 환자 중심적으로 일하더라고요. 클레어 씨, 여기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펴드리는 게 우리 철학이에요. 간호팀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환자는 일본에서 온 다나카상이었어요.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언어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본어로 말하자 다나카상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의료진들이 친절하긴 한데 언어가 안 통해서 답답했거든요.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세세하게 도와드렸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을 설명해 드릴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심장외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생존율도 높고 후유증도 적어요. 안심하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다나카상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료진들 실력도 최고고 클레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마음도 편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네요. 두 번째 환자는 미국에서 온 존슨 씨였어요. 척추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처음엔 한국 의료에 대해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비가 몇 배는 비싼데 한국이 정말 괜찮을까요? 존슨 씨, 한국은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비용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의료 관광을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보시고는 완전히 인식이 바뀌셨어요. 와, 이렇게 정밀하고 친절할 줄 몰랐어요. 미국 병원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매일 이런 일을 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과의 정기 상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떨림도 거의 없어지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한국에서 치료받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셨네요. 일도 의미 있게 하시고. 정말 그랬어요. 매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환자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고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며 팀워크의 소중함도 배웠어요. 민현 씨도 제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클레어 씨,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고 자신감도 생기고. 다 한국 덕분이에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나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어요. 환자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동료들도 저를 정말 가족처럼 챙겨줬어요. 명절 때는 집에 초대해주기도 하고 힘들 때는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기도 했죠. 클레어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간호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도 의료 시스템도 모든 게 완벽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1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경력과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다국어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식 승무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어 씨 같은 분이면 우리 승무원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외국인 승객 서비스 분야에서 말이에요.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현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거네요. 네, 다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 의료진 덕분에 치료받고 한국 사람들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아물었어요. 박 교수님께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네요. 한국에서 치료받기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한국은 항상 클레어 씨를 환영할 거예요. 첫 비행 당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국내선이었습니다. 민현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떨려요? 전혀요. 오히려 기대돼요.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한국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민현 씨가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승무원 같아요. 이제 정말 한국 승무원이에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장님과 다른 승무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클레어 씨, 대한항공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승무원 클레어입니다. 안전 시연을 하며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한국 승객들의 친근한 얼굴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승무원이네, 신기하다. 한국어도 잘하시네요. 승객들이 웃으며 응원해 주셨어요.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1년 동안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준 도시였습니다. 비행 중에 한 승객이 영어로 말했어요. 승무원님, 한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1년 정도요. 정말 인생이 바뀐 1년이었어요. 한국이 어떠셨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고 사람들도 정말 따뜻하고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1시간 30분 후 제주공항에 착륙했어요.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며 말했어요. 서비스 정말 좋았어요. 한국 승무원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켰더니 여러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민현 씨, 박 교수님, 병원 동료들 모두가 제 첫 비행을 응원해줬습니다. 돌아가는 비행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현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비행 정말 축하해요. 어떠셨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이 제 운명의 나라라는 걸. 그럼 계속 한국에서 살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로 돌아온 첫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치료, 그리고 따뜻한 인정을 이제는 제가 전 세계 승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요. 한국이 제게 준 기적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정의 정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국 승무원 클레어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치료와 사랑,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시스템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K-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 로맨스와 배려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경험이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놀라워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